안녕하십니까. 연세대 보건대학원 융합보건의료대학원의 감염병 역학을 하고 있는 권준욱 교수입니다. 오늘은 감염병과 만성병, 제가 흔히 많이 다루는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그 부분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가끔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도 뭐 에디토리얼을 싣기도 하고 저명한 이제 연구자들입니다만은 일본계인 것 같습니다. 아키코 이와사키 그리고 할란 크롬홀츠라는 두 분의 글이 실렸는데 제목은 How to Lead a Chronic Disease Revolution. 취지는 뭐냐면 감염병 후에 나타나는 후유증들이 결국은 만성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대한 연구, 치료, 진단 이런 곳에 많은 펀딩이 필요하다. 그것이 워싱턴에서 미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는 그 포스트 인펙션 신드롬이 코비드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코로나만 한정해 보더라도 코로나의 경우에도 많은 후유증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의 여러 가지 롱 코비드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대개 전 세계 인구 중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롱 코비드가 발생하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은 알려져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 롱 코비드가 대충 추정하기에 전 세계에서 약 4억 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WHO의 공식적인 코로나 발생이 약 7억 8천만 명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그거보다 많을 것이고 따라서 전체 코로나 감염자의 뭐 30-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뭔가 한 가지 이상의 롱 코비드, 코로나 후유증을 앓고 있고 이것은 경제적으로는 약 1조 달러를 능가하는 그런 이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것은 임산부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코로나19 임신 중에 피탈 사이토스 인버수스라 그래서 그때 임신 초기, 즉 임신 주수차 4 내지 6주 사이에 코로나에 임산부가 걸리게 되면 태어나는 아이가 내장 역이증이라 그래서 심장이 오른쪽으로 간이 왼쪽으로 위치하고 동시에 여러 장기의 컨제니털 아노말리를 나타내는 그런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이미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좀 더 든 소아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2형 당뇨병이 발생하는 것, 10에서 19세 사이에 크게 증가하는 것은 이미 발견된 사실의 하나입니다. 증상으로만 보자면 뭐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코로나19가 감염이 되면 브레인 에이징, 뇌의 노화가 촉진된다는 그런 연구도 이미 나온 적이 있고 디멘치아와의 연관성조차도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코로나 이후에 심혈관 합병증이 증가한다는 것도 이미 연구가 되고 있고 또 이러한 코로나가 재감염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재감염이 되면 될수록 앞서 감염됐으니까 뭐 면역이 있어서 괜찮겠지. 그렇지만 변이도 달라지고 실질적으로 더 심각하고 더 모탈리티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도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많은 롱 코비드 등 후유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라임 디지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털 진드기 유충에 의해서 설치류에 기생하는 털 진드기 유충에 의해서 감염되는 감염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정 감염병으로 등재된 후에 수십 명의 환자들이 매년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 경우에도 후유증으로 마이알직 엔세팔로마이알라이티스 또는 크로닉 퍼티그 신드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게 바로 이제 크로닉 라임 디지즈라고 불리는 질병들의 하나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만성 질환들이 감염으로 인해서 훨씬 더 증가하고 또 악화되고 한다. 예를 들면 당뇨도 그렇고 멀티플 스클레로시스나 각종 뉴로 디제너레이티브 디지즈나 심지어 심혈관 질환 같은 것들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
이 두 명의 저명한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계속 이제 논문을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만, 네이처지에서도 계속 실렸고, 자마에서도 최근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싱글스 백신, 즉 헬페스 조스터를 예방하는 조스터 백신의 접종 전후를 비교했을 때, 전 세대와 후세대, 접종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나서의 세대를 비교했을 때, 또 미국에서의 연구는 헬페스 조스터 백신의 효과가 훨씬 높은 라이브 어테뉴티드 백신에서 2017년부터 리컨비넌트 백신으로 전환한 후에 디멘치아의 인시던스가 통계학적으로 의의 있게 떨어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헬페스 조스터 백신과 디멘치아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더 강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군인들 약 누적해서 1000만 명 이상을 스터디를 했을 때 그 가운데 801명의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케이스가 찾아졌는데 단 한 케이스를 빼고는 모두 다 앱스타인 바 EB 바이러스의 양성이 나온 EB 바이러스의 양성이 그 멀티플 스클레로시스가 시작되는 순간에 이제 발견된 경우도 양성이 발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EB 바이러스가 결국은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디벨롭먼트의 프리리퀴짓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또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1세기 전에 우리가 심장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선행되는 위험 요인으로 우리가 흡연이라든지 고혈압 또 고지방식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공중보건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지켜냈다는 얘기를 하면서, 같은 식으로 우리가 감염병이 결국 후유증으로 감염 후에 만성질환이 악화되거나 더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치료하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해 나가자. 우리에게는 개발된 툴이 있다. 예를 들면 몰레큘러 프로파일링도 할 수 있고, 또 AI가 지원해 줄 수 있는 AI 어시스티드 다이어그노스틱스를 우리가 또 개발할 수도 있고,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이 글의 취지이고, 제가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감염병이 감염병만이 아니고 만성질환의 선행 요인 내지는 트리거링하는 효과가 또는 어떤 경우 원인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와 연관하여 융합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취지의 글이 실려서 오늘 공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